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실기시험 제14강은 공정력 지수와 관리도의 비교 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4번) 어떤 제품에 대한 치수의 규격은 750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다.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의 문제입니다. X발 관리도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 문제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제 학습이 될 건데, 이거는 그 문제들보다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세칭 담아내기 문제입니다. 한 문제를 보시다 보면 알게 될 건데요. 전체적으로 옛날 문제를 제가 모디파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걸 골랐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치수의 규격은 750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다. 이 공정은 많은 부적합품이 발생되는 관계로 관리도를 활용하여 공정을 해석하고 안정된 상태로 관리하고자 다음과 같은 예비 데이터를 얻었다. 이 자료에서 X발 관리도를 작성하기 위한 관리 한계를 구한 후 한계를 벗어난 점들을 기술하시오. 자, 이게 지금 X바가 5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X바를 구해놨죠. X바를 구해놨고 R을 구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RMX바는 그 X바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X바들의 차이를 나타낸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그 공정능력 지수를 계산할 때 시그마 B와 시그마 W의 관계에서 시그마 X바를 계산했었죠. 이 시그마 X바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저걸 구한 것입니다. 이 시그마 X바를 위해서 구한 값인데, 이 시그마 X바를 구한다는 건 뭔 얘기냐 하면 이 X바들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예요. X바들의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이 자체를 전체로 루트 V로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통계학에서는 그렇게 구하는데, 근데 우리 품질관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트 V로 구하게 되면 그건 정적 데이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게 관리도인데, 한꺼번에 만들게 해가지고 루트 V를 구하는 것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구했을 때는 앞뒤에 관계없이 그냥 총합적인 결과만 보게 됩니다. 총합적인 결과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잘 따지는 않고 X바들의 데이터의 흐름 변화를 보기 위해서 X바들의 차이에 의한 RMX바라는 걸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X바의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한계를 체크해 보면 X바의 변동이 관리 상태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고, 물론 루트 V와 비슷하게 시그마를 추정할 수 있는 값을 구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차이에 의한 X바들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해서 시그마 X바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학습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 관리도는 X바의 관리도를 그리겠죠. 근데 먼저 관리 한계를 구한 후 이렇게 했으니까 X바와 R이 나와 있으니까 먼저 X바바와 R바를 구해야 되겠네요. 먼저 X바바는 당연히 1, 2, 1, 2, 5를 16개로 나누면 되죠. 네, 그럼 16으로 나누면 757.81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바를 구해야겠죠. 네, R바는 역시 16분의 614를 16으로 나누면 38.37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바 관리도의 UC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57.8125 예, A2 알바죠? A2 알바인데 N이 5일 때의 A2 값은 이 0.577이 되죠? 그러니까 779.95488이 나오고요. 여기는 735.6701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UCL하고 LCL을 구했고요. R관리도에 LCL은 없죠? 네, R관리도에 N이 5일 때니까 없고요. 고려하지 않는다가 될 것이고, UCL은 D4 알바니까 N이 5일 때 D4 값은 2.114죠? 네, 2.114 곱하기 알바 38.375를 계산하면 81.12475가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UCL과 LCL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 한계를 벗어난 점들을 기술하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고 관리 한계를 벗어난 점들을 기술하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먼저 관리도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죠. X발 관리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X 메디안 R 관리도를 작성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앞서 나왔던. 네, 근데 일단은 이 데이터 중에서 최대 최소가 넘어가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779.954를 넘어가는 값이 있느냐 하는데 780이 있네요. 네, 하나가 벗어나죠? 779를 벗어나고 735를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717이 있네요. 그리고 R 관리도에서 81.12475거든요. 81을 벗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85가 있어요. 이게 관리도가 3개가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쟤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관리도를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밑에가 R이 돼야 되고, 위에는 X바가 돼야 되죠. X바가 돼야 되고, 15개가 넘어가죠. 5개, 10개, 15개, 16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K가 되는 거죠. K가 되고, 실제로 이제 R에서는 이게 85가 있으니까요. 맥시멈 여기가 90 정도가 돼야겠네요. 40, 80. 그 다음에 90. 이렇게 정도? 이 정도가 되면 되겠죠? 그럼 R은 대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85까지 나오니까 여기 점이 찍히는 게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UCL하고 LCL은 81.47이 UCL이 되고, 여기 이제 UCL이죠? 81.45 나가고, 그 다음에 센터 라인은 38점 얼마죠? 38점 얼마니까 여기서 센터 라인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략 이렇게 점들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X바 같은 경우에는 717에서 780까지니까 여기가 이제 710에서 790까지는 들어가야겠네요. 790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710에 790, 여기가 750 정도 되겠죠? 가운데가. 자, 센터가 757이니까 50, 20, 30, 40, 50, 60, 70, 80. 그러니까 757점, 그리고 여기가 되죠. 757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것이고 8. 그 다음에 UCL은 779, 779니까 여기가 거의 뭐 딱 붙어서 나오거든요. 78에. UCL 779. 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고, LCL은 735죠? 735니까 30, 735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770이니까 770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5개씩 가선을 대충 그으면 이렇게 되죠. 5개씩 대충 가선을 걸었고, 770, 750, 그 다음에 751, 765, 751, 765, 그리고 755. 대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80, 780이니까 넘어갔죠. 그리고 758, 거의 여기 센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70은 여기쯤 되죠. 그리고 747, 여기 내려가죠. 747. 그 다음에 77이니까, 이것도 뭐 완전히 또 밖으로 또 벗어나네요. 717. 그 다음에 이제 736. 736이니까 여기쯤 될 것이고, 740. 769. 이거 올라가죠. 767. 768. 똑같네요. 하나 더 나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R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85니까 여기쯤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54. 54니까 여기쯤 되죠. 54, 51, 36, 76. 뭐 이렇게 되니까 대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0, 20, 38. 50, 20, 38. 16, 25, 그리고 36, 36, 36,
36, 38, 그리고 13, 13, 13, 13, 그리고 27. 뭐 대략 이렇게 관리도가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어째 좀 작도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대충 문제가 세 문제씩이나 이상이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넘버 1, 6, 12 관리 한계를 벗어나므로 이상 상태이다. 뭐 이렇게 판정이 되고, 책처럼 R 관리도 벗어나는 거 1번, X바 관리도 벗어나는 것은 6번, 10번이므로 이상 상태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바로 기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진단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상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해보면 안 좋을 거 되는데 여기 문제들이 그 다음 쫙 붙어 있어요. 바로 그냥 평가하는 항목들이 우후죽순 붙어 있습니다. 군내 및 군간산포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군내 및 군간산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변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데이터에서 시그마 W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시그마 W는 D2분의 알바 아니겠습니까? D2분의 알바인데 n이 5일 때 D2 값이니까 2.3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바는 이거를 5로 나누면 38.3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하면 16.498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X바를 이제 구하는데요. 시그마 X바는 역시 D2분의 X바의 평균이니까 RM바인데요. 이때 D2는 N이 두 개로 구한 값이기 때문에 1.1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RM바는 지금 계산을 주지 않았는데 이 합이 219.8이죠. 219.8을 15개로 나누면 되죠. 하나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이거 계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시험 문제는 이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벼놓고 이 값을 채워서 계산하게끔 하는 문제가 기사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좀 잔인한 문제 형태인데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그냥 이거 데이터 넣어서 루트 V 구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일단은 맞게는 해줬지만은 사실은 관리도의 본질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구해서 XRM 관리도 만들듯이 데이터를 구해서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됐었고 이제 2년 지나면 그 문제가 다시 복귀돼서 나오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해둬야 됩니다. 자, 지금 계산하면 12.9905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 B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X바 관리도에서 이미 설명드린 대로 시그마 X바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W 제곱이 되죠. 이유는 아시겠죠? 이유는 시그마 X바 제곱은 얘기한 거죠. 이거는 시그마 B 제곱 로트간 변동 플러스 데이터가 5개짜리죠. 변동이. 이렇게 샘플링 오차가 설계되기 때문에 샘플링 오차 설계에 의한 공식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0.69185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오차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오차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더 나가서 관리계수를 구하시오, 그거하고 평가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수를 구하고 평가하라 그러면 CF는 X바 관리도에서 생각하면 되죠. X바 먼저 그리고 R 그리는 거니까 X바를 따지면 시그마 X바, R 관리도니까 시그마 W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16.49818분의 12.99054가 되죠. 그러면 0.78739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0.8보다 작죠? 그러니까 군구분이 나쁘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그래프는 계속해서 이어서 물어본 것이 공정능력 지수를 물어봤죠. 여기서 이제 제품의 규격이
750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니까 이 상태에서 공정능력 지수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공정능력 지수를 평가하려고 그러면 CP는 이게 토러런스가 80이니까 80에 6 곱하기 시그마 W죠. 예, 그래서 16.49828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0.80816이 나오니까 이건 3등급이죠. 예, 3등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CPK를 물을 수가 있어요. 이 CPK를 물으면 X바가 어디쯤 있냐 봐야 되는데, 아까 계산한 X바가 757.8125였죠. 그러니까 이것이 규격 상한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규격 상한에 붙어 있으니까 이건 CPU가 되죠. 네, CPU가 돼서 여기는 80이 아니라 이제 790-757.812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계산은 3 곱하기 시그마 W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0.65032가 됩니다. 이건 4등급이죠. 네, 관리도는 4등급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물은 게 또 PP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PP를 물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T를 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시그마 T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먼저 시그마 T와 시그마 히스토그램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같다고 배웠죠. 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루트 시그마 B 제곱 플러스 시그마 W 제곱으로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예,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테이블에서 구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네요. 뭐 그렇게 문제를 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그마 B는 10.69185가 되고요.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W니까 16.49828의 제곱이 되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하면 19.65983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시그마 T가 나왔으니까 PP는 물론 이게 80이죠. 네, 80분의 6 곱하기 19.65983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0.67820이 되는데요. 이 3등급이죠. 가까스로. 네. 관리도는 3등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문제가 이 문제에 의해서 계속 딸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기준값 관계없이 이 상태에서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시오 하면 바로 몇 점이 됩니까? 뭐 최소한 이거 하나가 3점에 5점, 6점에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3점이 되니까 간단히 이것만 해도 9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발 가이도는 이거 뭐 15점짜리 만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X발 가이도가 문제가 무대기로 출제가 계속 돼 왔던 거죠. 무려 그 8번 출제 중에서 6번이 X발 가이도가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X발 X 가이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지만.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추가되는 기준값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한계를 벗어난 점들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해서 개선 조치를 취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말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제외한 X바 다시, 원래 시험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X바 다시, R바 다시로부터 U 다시와 시그마 다시, 그 당시에는 목표치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준값이라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목표치라고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목표값이라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오류입니다. 사실은 기준값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설정하고 공정을 관리하기 위한, 제가 이제 이거는 문제를 고쳐놓은 거죠.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의 관리 한계를 결정하시오. 뭐 이렇게 낸다는 얘기인데, 관리 한계를 벗어난 게 1번, 6번, 10번이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평균치하고 표준치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3개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뮤다시하고 시그마 대시를 설정하라. 제외한. 자, 그럼 먼저 이걸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일반적인 책들을 보면 또 뭐 R을 결정해서 그거하고 뮤하고 시그마를 그러는데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한꺼번에 날릴 건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X바를 계산할 때 R은 유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같이 군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같이 어차피 군이 날아가니까 날릴 거 싹 다 날리고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한 방에 다 날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균이고 뭐고 싹 바뀐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현재 X바바만 하더라도 12125 아니에요. 그러면은 X바바는 12125에서 3개가 지금 빠지는 거예요. 770.2 그 다음에 780 그리고 717이 빠지고요. 16개에서 3개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15개 이하로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15개, 최소한 15개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 벗어나면 이거 완전히 다시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문제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알바는 어떻게 바뀌느냐. 알바도 원래 16개죠. 근데 똑같이 3개가 날라가요. 그 16빼기 3이 되고요. 원래 합이 614 아니에요. 614에서 85 빼기 50 빼기 25가 됩니다. 계산이 실전에서는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값을 새로 구하고 이 기준값에 의해서 관리도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까지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관리 한계를 새로 구성하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기준값이 주어진 관리도를 만들라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요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U0 플러스 마이너스 A2R0가 되죠. 그러면 U0가 758.2923이니까 A2는 N이 5일 때 A2는 0.577이죠. 그리고 R0가 지금 바뀐 게 34.92308입니다. 그 다음에 R관리도의 경우에는 D4R0가 되겠죠. 그러니까 D4 값이니까 2.114 곱하기 R0 34.92308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규격을 구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계산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X바 관리도에 11번이 또 벗어나는 거야. 736.8이 벗어났죠? LCL 밑으로 이거 벗어났고요. 그 다음에 R 관리도도 5번이 벗어나요. 73을 벗어나는데 이거죠. 76이니까. 얘들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담아내기 데이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벌써 5개가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체에서 R 관리도가 벌써 벗어나는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구하세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게 뭐냐면 군구분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공정관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 상태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전부 그 R 관리도는 지하철로 나타나고 X바 관리도는 일식만 한 개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쓸 관리도고 문제를 사실은 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은 이건 데이터가 담아내기 데이터라 그래서 이거는 못 쓰는 데이터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시험이니까 결국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다시 해봤는데요. 추가로 벗어난 5번, 11번을 감안했다. 이거를 감안한 거죠. 그러면 이제 X바바는 얘를 다시 더 추가로 빼야 되고요. R은 얘하고 얘를 추가로 빼야 되죠. 그래서 R은 76하고 36을 추가로 빼고요. 다시 이제 11개로 줄죠. X바는 736.8과 75.6을 빼요. 그러면 이제 760.49019가 31.09019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야겠죠. 조정된 관리 한계를 778과 742가 되고요. 65.76을 만들었더니 또 벗어나요. 12번이 또 벗어납니다. 740이. LCL부터 벗어나죠? 이거 완전 전형적인 담아내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분석을 할까 하다가 분석을 하면은 그 다음 데이터 벗어날 놈이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또 벗어날 놈이 순서가 이거예요. 770. 이게 틀림없이 벗어날 거예요. 777도 있고요. 이게 지금 벌써 778까지 왔는데요. 지금 좀
저기 뭐 740이 있고 또 747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계속 벗어나는 데이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 출제를 하면 안 된다. 출제서 하시는 분들도 좀 내용을 조심해가지고 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험생에 따라서는 계속 나가니까 계속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5번, 두 관리도의 평균치 차이 검정에 대한 전제조건 5가지를 쓰시오. 뭐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뭐 산업기사 기사 전부 다 잘 나오는 건데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은 일단 그 등분산의 가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등분산의 가정을 쓸 때 원래는 그냥 시그마 A제곱과 시그마 B제곱은 같다. 뭐 이것을 쓰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관리도에서는 그게 같아지려면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NA와 NB가 같아야 되는 거죠. 뭐 이게 다르면 조건이 다르니까 시당초 달라지죠. 왜냐하면은 n분의 시그마가 시그마 x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죠. n 루트 n이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도가 관리 상태일 것. 이건 뭐 기본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상 상태가 있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규분포일 것. 이것도 뭐 얘기가. 근데 이거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사실은 이걸 또 억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관리 상태면 정규분포지. 다른 건 없겠죠. 뭐 이건 기본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시그마로 구하지 않고 R 관리도잖아요. R 관리도니까 그러니까 A는 RB일 것.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그럼 VA는 V일 것, B일 것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안 했잖아. 이게 아니라 유의차가 없을 것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유의차가 없다니까 당연히 RA와 RB는 유의차가 없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것은, 그렇죠. 표본의 수죠. 표본의 수는 뭐예요? 관리도에서 표본의 수는 K예요. 항상. 그럼 KA, KB는 뭐 충분성이죠. 충분히 클 것.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성이 되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기본적으로 관리도의 전제조건 5가지가 됩니다. 자, 관리도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거는 원래 유튜브 일반 교육에서 지금 다 해놨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F 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두 개의 관리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한 같은데 보통 이거는 전제조건이 나와요. RA, RB 간에 유의차가 없다면 1번 문제가 뭐 유의차 검정이었죠. 그냥 그거는 그냥 다 보고 그냥 비키세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검증하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푸는 방법을 해놨으니까 똑같은 개념이니까 뭐 몇 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 유튜브를 들어보시고요. 실제로 이제 A와 B의 유의차를 검증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X바 A 마이너스 X바 B의 실내 구간은 이렇게 되는 거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U1 플러스 U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루트 뭐 이게 등분산성이니까 얘도 등분산성이죠. V바 나누기 N1 플러스 N2분의 V바 이렇게 되거든요. 이 식을 그대로 베끼면 돼요. 우선 먼저 V바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분산이니까 이걸 가지고 V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V바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알바가 그 기능을 대신하죠. 그럼 알바는 어떻게 되느냐? n이 좀 달라요. 이게 n이거든요. 얘는 n이 아니죠. 사이즈 결정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게 n이죠. k가 돼. 그러면 ka 플러스 kb가 되고 즉 20 플러스 15가 되고 20개가 27.4 19개가 15개가 2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6.8이 됩니다. 자, 알바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의 최소 유의차 검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념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요. 이게 V바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X바가 아니라 X바바 A거든요. X바바 B가 되고요. 이 값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V바가 나오면 뭐가 됩니까? 실내계소 곱하기 V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A2 알바가 되는 거예요.
A2 알바나 이게 똑같은 거죠. V바가 나오면.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3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에요. 3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3이 뭐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하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뭐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x 바들의 평균이잖아요. 여기는 x의 평균이니까 그냥 V바고 이거는 x 바의 평균이니까 루트 n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남은 이것만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 뭐 남아요? n1분의 1 플러스 n2분의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개수니까 k죠. 그래서 ka분의 1 플러스 kb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만 만족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선 x 이거부터 먼저 구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x바의 마이너스 x바 b는 29.9 마이너스 28.1이니까 1.8이 되죠. 1.8이 되고요. 두 번째 A2R 바바 곱하기 루트 KA분의 1 플러스 KB분의 1이니까요. n이 5일 때의 A2죠. 그러니까 0.57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바는 지금 계산한 26.8에다가 그 다음 데이터의 개수가 2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이죠. 이걸 계산하면 5.28183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더 크면은 실내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유의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의하지 않다. 유의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하는 것을 최소 유의차 검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뭐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관리도는 자기하고의 싸움이지 옆에 동네 관리도하고 비교하고 이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없어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공 파이팅!